이제 우리가 그 3월 A매치에서 승리를 못 거두면서 경우의 수를 이제 마지막에 좀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승점 16점, 요르단이 13점, 그리고 이라크가 12점이에요. 다행인 점은 이라크가 스스로 미끄러졌습니다. 카사스 감독도 어제 팔레스타인에게 패배를 하면서 지금 카사스가 경질 위기예요. 우리가 다음 라운드에서 이라크 원정을 가는데 이라크도 3월 A매치 두 경기에서 쿠웨이트와 무승부, 팔레스타인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한테는 선제골을 넣고 마지막 88분 그리고 97분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알아서 이라크가 좀 미끄러져 줬어요. 만약에 이라크가 이 두 경기를 다 이겼으면 지금 순위가 이라크 승점 17점 1위, 한국 승점 16점, 요르단 승점 13점 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경우의 수 따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라크가 우리도 두 번의 무승부를 했지만 이라크도 알아서 미끄러져 주니까 다행히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두 경기가 남았는데 이라크 원정 경기 그리고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가 있어요. 요 두 경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승점이 한국이 승점 16점, 득실차가 플러스 7, 요르단이 13점, 득실차 플러스 6, 이라크가 12점, 득실차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말하면 한국은 승점 1점만 추가하면 자력으로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최악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 경기가 이라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요르단은 오만 원정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패배를 하고 요르단이 이긴다를 가정하면 이라크가 승점 15점이 되고요. 요르단이 승점 16점이 돼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아지죠. 이렇게 1점 차이로 붙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고 요르단과 이라크는 맞대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요르단과 이라크가 맞대결을 하면 어떻게든 이 두 팀이 둘 다 승점 3점을 얻을 순 없잖아요. 승점을 잃게 되거든요. 요르단과 이라크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요르단은 오만을 이기고 이걸 가정하고 마지막 라운드를 상상을 해보면 요르단이 이라크를 이겼을 때 요르단은 승점 19점, 이라크는 승점 15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두 경기를 다 져도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이라크가 이긴다. 그러면 이라크가 승점 18점, 요르단이 승점 16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재 승점 16점인데 이라크전을 패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쿠웨이트전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면 자동으로 자력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르단과 이라크가 무승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르단 17, 이라크 16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라크가 현재 득실차 플러스 1, 우리가 득실차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득실차가 좀 많이 나서 기본적으로는 두 번 다 져도 만약에 요르단과 이라크가 마지막에 무승부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이라크보다 순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승점 1점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일단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라크를 이겨버리면 사실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우리가 무승부를 거둬도 이라크가 지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승점 차이에 4점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 무승부를 하면 이 4점 차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확정. 우리가 이라크전을 져도 마지막 쿠웨이트전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면 요 이제 밑에 보면 승점 17점만 돼도 요르단이 이겨도 이라크가 이겨도 그리고 요르단과 이라크가 무승부를 거둬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라크 원정 쿠웨이트와의 홈 경기 요 두 경기에서 한 경기만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8경기에서 지금 4승 4무. 홍명보 감독이 이제 3차 예선부터 팀을 맡았으니까 4승 4무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패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눈속임이냐면 이번 그 3차 예선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렵게 올라가던 그때의 월드컵 예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하고 이란은 확정을 그냥 져버렸잖아요. 두 경기 남기고. 이란 승점 20점으로 확정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을 두 경기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일본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확정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최종 예선이 2개의 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출전 국가가 과거에는 4.5장이었죠. 지금은 8.5장. 2배로 늘었어요. A조, B조, C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18개의 팀이 싸우죠. 한 조에 6개 팀씩. 근데 과거에는 18개의 팀이 아니라 더 줄어든 10개의 팀이 싸울 때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조가 2개였었기 때문에 강팀들이 조금 더 같은 조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 월드컵 최종 예선 A조와 B조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2번째 시드였습니다. 첫 번째 시드가 이란과 호주, 두 번째 시드가 한국과 일본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사우디랑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리랑 같은 조가 이라크였잖아요. 지금 이라크는 5시드에 있어요. 그래서 A조와 B조 조 추첨을 했을 때 우리가 요런 조입니다. 이란, 한국, 시리아, 우즈벡, 중국, 카타르. 어렵죠? 당장 2022년 벤투 감독 때 시절을 보면요. 일본과 이란이 1시드, 호주와 한국이 2시드, 3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가 4시드. 그래서 조 추첨을 해서 조가 정해졌을 때는 이란,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B조는 사우디, 일본, 호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3조로 나눠 있었던 거를 2조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니까 당연히 과거에는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만났던 요르단이라던가 이제 이라크라던가 이런 팀들은 과거로 따지면 시드적으로 봤을 때 4시드, 5시드 여기 있는 팀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3차 예선을 할 때 과거의 3차 예선과 비교를 하면 눈가림이죠, 눈가림. 엄청 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3차 예선 조가 편성이 됐을 때 역대급 쉬운 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다. 라는 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승 4무잖아요. 지금 4승 4무. 이게 무승부가 많은 게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패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리그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리그전은 3번 무승부하는 것보다 3경기에서 2경기 지고 1경기 승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경기의 가치가 무승부를 하면 플러스 1점, 승리를 하면 플러스 3점이잖아요. 그래서 무승부를 4번 했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 최근에 모타 감독이 경질이 됐죠. 물론 뭐 모타 감독이 이제 유벤투스 내부에서 또 평가가 안 좋았고 선수들과의 불화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유벤투스가 승률이 50% 정도였어요. 13승 13무였습니다. 29경기에서 13승 13무였어요. 12월 달 전에는 유벤투스가 패배가 없었어요. 0패였는데 순위가 5등, 6등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승부가 많으니까. 아주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13무가 사실 승점으로 따지면 13점이잖아요. 4경기만 이겨도 12점이에요. 이걸 생각해보면 리그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무승부는 우리가 특히나 이 리그 내에서 강팀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오만전 한 번, 팔레스타인전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지금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승부가 많다는 게 그냥 뭐 패배가 없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조도 쉬워졌고 쉬워진 조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고 이란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심지어 더 어려운 조예요. 이란 같은 경우는 우즈벡,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조였고 애초에 요르단과 이라크, 오만 2, 3, 4팀들과 비교해보면 여기가 더 세요. 우즈벡,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그리고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여긴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호주랑 사우디 당연히 요르단, 이라크보단 강팀이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조에 비해서는 또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란과 일본은 압도적으로 진출을 확정을 지어버리고 쉬워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쉬워졌는데도 진출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매우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제 홈과 원정의 성적이 되게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그러니까 현재 원정에서는 중동 원정이죠. 4경기에서 3승입니다. 3승 1무. 홈에서는 1승 3무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안 좋은 건 우리가 최근 경기가 3연무죠. 3연무. 팔레스타인 무승부, 오만 무승부, 요르단 무승부. 요 3연 무승부인데 이 3연 무승부를 기록한 것도 매우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드컵 진출이 이제는 목표가 되면 좀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가 좀 어려우니까 쉽게 월드컵을 못 갔다.
그래서 월드컵이 목표가 될 수 있죠. 진출이. 더 이제 그 목표가 되는 비율이 컸겠죠. 월드컵 진출만으로도. 그런데 이제는 쉬워졌기 때문에 월드컵 진출에 우리가 목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지금 상황도 됐습니다. 선수단의 지금 퀄리티라던가 선수 개개인의 이런 능력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목표로 가져가면 안 되는 지금 스쿼드인 거죠. 홍명보 감독은 홈에서 우리가 좀 부담감을 느끼고 홈에서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도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 감독이었던 벤투랑 비교를 해보면 벤투는 그 더 어려운 더 어려웠던 그 2022년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올라갔죠. 패배가 한 번밖에 없었죠. 패배가 마지막에 나온 것도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확정을 지은 다음에 좀 방심하면서 나온 거였었고 홈에서는 또 매우 잘했었고요. 그래서 홈이니까 좀 그렇다. 홈에서는 왜 못 이기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당장 지난 월드컵은 더 어려운 조에서 훨씬 더 잘했거든요. 우리가 실점도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거의 매경기 실점하고 있어요. 5경기 동안 클린시트가 없고요. 김민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8경기에서 클린시트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요르단과의 경기 2경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 3차 예선 월드컵에 지금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공격도 답답하고 수비도 매번 골을 먹고 있고 공수 양면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